자, 필기의 13번째 주제사항입니다. 위험물 저장 취급. 위험물 저장 취급은 위험물류별로 성질과 상태가 각각 다르죠. 따라서 위험물류별로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중요한 기준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는데요. 자, 먼저 인류위험물입니다. 인류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이죠. 소금과 같은 형태예요, 대부분. 그래서 염류, 소금 염자를 사용해서 염류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는데요. 산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염물과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또 혼합하거나 또 이 자체를 분해를 촉진하는 소금이 분해될 수 있는 물품, 그러면 강력한 산이라든지 또는 소금 종류와 함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도 인류 위험물에 포함되어 있는데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이라든지 습기 그리고 또 산을 접촉하면 분해가 됩니다. 이런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 접근하고 또 이 자체가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즉 창고에 저장하고 취급하는 그 공통적인 기준은 나중에 별도로 용기에 운반하기 위해서 용기에 저장할 때 이러한 점을 주의를 하라라고 용기에 표시하는 주의사항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인류위험물을 저장을 해서 운반하는 용기에는 화학이 충격을 주의하고 가해물도 접촉을 주의하고 그리고 물기염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같은 경우 물기염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물과의 접촉도 피해라 이런 소리죠. 자, 이것은 일반 창고에서 저장하고 취급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공통적인 기준이고요. 이걸 바탕으로서 운반할 때 정관 용기에 보관을 해서 적재해서 운반할 때는 용기에 저런 점을 주의사항을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류위험물입니다. 이류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종류이죠. 주로 황이라든지 인 그리고 황과 인이 화학적으로 결합된 황화린이라든지 또 금속 분말이라든지 이런 종류인데 산화제와 접촉 또 혼합 그리고 직접 불티나 불꽃 그리고 고온체와 접근, 또 과열을 피할 것. 왜 그럴까요? 이류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소가 가능한 고체, 쉽게 연소가 되고 한번 연소가 시작되면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그런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연소를 촉진시키는 산화제를 혼합하거나 접촉하거나 또 직접 불꽃 역할을 할 수 있는 불티, 불꽃 그리고 고열, 고온체 접근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분이나 금속분,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종류는 물에 의해서도 분해가 되면서 발열 반응을 일어나죠. 또 산과의 접촉을 피할 것. 대부분 금속은 수소보다도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들은 산에 녹으면서 발열이 되면서 수소기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면서 열이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발열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금속분은 물하고도 또 산하고도 접촉을 피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화성 고체는 평상시에는 이처럼 고체처럼 되어 있는데 젤리 상태처럼 되어 있는데 조금만 열을 가해도 금방 녹아서 증발을 해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죠. 고형 알코올이라든지 그런 종류입니다.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말 것. 즉 조그만 온도가 상승해도 금방 녹아서 가연성 증기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인화 위험이 큰 그런 물질들입니다. 이런 이류위험물을 역시 담아서 운반하는 용기에는 화학이 주의할 것. 그리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분이 만약에 담겨있는 용기다 그러면 물기염금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인화성 고체 같은 경우는 화학이 엄금. 왜냐하면은 황이나 인이나 이런 경우는 평상시 상온 정도에서는 가연성 증기가 쉽게 발생이 안 되지만 인화성 고체의 종류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녹아서
증기로, 가연성 증기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주의로 끝나지만 가연성 증기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쉽게 인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금자가 붙어 있는 거죠. 물론 저장하는 창고, 저장하는 장소에는 이런 게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주의를 하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담아서 운반하는 용기에는 바로 이러한 주의사항을 표시를 해서 부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삼류위험물입니다. 삼류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and 그리고 금속성 물질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지닌 것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의 성질만 지닌 것도 있습니다. 자연발화성 물질은 불티, 불꽃, 그리고 고온초의 접근, 또 과열, 열받는다든지 심지어는 자연발화의 의미 자체가 별도의 불씨, 점화원이 없이도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바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자연발화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와 접촉을 피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장을 할 때 이야기죠. 역시 이것을 용기에 담아서 운반할 때는 공기 접촉 엄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자체가 또 워낙 자연발화 위험이 큰 것들은 화재 위험도 그만큼 크겠죠 한번. 그래서 화학이 엄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금속성 물질은 물기를 금한다. 물과의 접촉을 금한다 이거죠. 물과의 접촉을 할 경우는 대부분의 특징이 발열, 열이 심하게 나면서 분해가 되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면서 심하게 발열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불이 붙어서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금속 물질은 운반하는 용기에 담아서 표시할 때는 물기 엄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사류위험물입니다. 사류위험물은 석유 같은 종류죠. 대부분. 그래서 인화성 액체입니다. 자연발하고 좀 다른 점은 인화 그러면은 불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씨가 있을 때 끌어당겨서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기름 종류 같은데요. 그런 종류는 창고에 저장하고 저장소에 저장할 때 불띠, 불꽃 그리고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열을 올리는 걸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말 것. 이 증기 자체는 가연성 증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화재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창고에 저장할 때 저장소에서 저장을 할 때는 바로 이러한 점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사류위험물 기름 종류를 용기에 담아서 운반할 때 그 용기에는 화학이 엄금이라는 주의사항을 표시를 합니다. 다음 제5류위험물. 제5류위험물은 폭탄 종류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류위험물의 기름 종류에 산소를 과하게 결합시키는 과산화물, 그걸 유기과산화물 종류라고 하고요. 사류위험물 기름 종류에 폭발 성질을 지닌 관능기, 즉 질소가 결합되어 있는 질소 관련 관능기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이 전부 다 오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소성 물질 이렇게 말하는데 외부의 공기를 차단해도 외부의 산소를 차단해도 분자 내부에 물질 내부에 결합이 되어 있는 그 폭발 성질을 지닌 관능기나 또는 산소가 많이 붙어 있는 걸로 인해서 스스로가 연소가 가능하다. 한번 불만 붙기만 하면 그래서 자기 연소성 물질 그렇게 말하죠. 이 오류물은 불티, 불꽃, 직접 불씨를 접촉하거나 또는 고온체 뜨거운 물체에 접근 그리고 그 자체가 저장할 때 열을 심하게 받는 과열 또 충격을 주는 것, 마찰을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위험물은 저장을 할 때는 바로 이러한 점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오류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용기에 담아서 운반할 때는 역시 사류위험물과 똑같이 화학이 엄금이라는 주의사항을 표시를 합니다. 다음 제6류위험물. 6류위험물은 강산화성, 산화성 액체죠. 산화성 액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화학적으로 말하면 산이죠. 산, 질산, 염산, 황산 뭐 이런 종류 산인데 그 중에서도 따로 물품을 정해놨죠.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질산 이렇게 세 개만 법적인 저촉을 받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강력한 산화력으로 인해서 가해물과 접촉이 되거나 또는 혼합이 되거나 하면은 이 자체가 발화를 일으킬 수가 있죠. 한마디로 나무 같은데 목재, 건조한 목재, 황산을 떨어뜨리면 예를 들면 황산은 물론 육류위험물에서는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황산을 떨어뜨리면 황산이 묻은 자리가 까맣게 변하면서 탑니다. 즉 산화가 되는 거죠. 급격한 산화가 연소라고 그랬죠, 화학적으로. 그래서 가연물과 접촉이 되거나 혼합 또 섞어 놓거나 또는 이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 접근하거나 하는 것은 피하라. 그리고 과일이 되고 열받고 그러면은 이 산화성 액체가 산이 분해가 되면서 유독성 기체를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량의 산소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으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육류연물을 용기에 담아서 운반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연물이 접촉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연물 접촉 주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류별로 살펴본 것이고요. 그 이외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 어떠한 핵심적인 사항이 중요한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장소에 위험물 이외의 물품은 저장하지 말라.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에 위험물이 아닌 것과 막 여기저기 섞여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위험물은 위험물만 저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류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말 것. 이게 원칙이에요. 인류는 인류끼리, 이류는 이류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류별이 다르더라도 허용된 범위 내에서 무슨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 내에서 무엇과 무엇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시험 문제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나다라 보기 중에서 이 중요한 기준들을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이 중에서 설명이 틀린 것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읽어봐야 됩니다. 3번 삼류위험물 중에서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말라. 원래 황린은 모든 삼류위험물이 금수성 물질이고 또는 자연발화성이고 이렇게 하는데 황린 자체는 자연발화성입니다. 물론 하지만 금수성 물질은 아니죠. 물 속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황린을 저장하는 곳에는 수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죠. 물기가 많겠죠. 이처럼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같은 장소에 있으면 아무래도 습기가 접촉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장소에 저장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4번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때의 중요 기준입니다. 옥내 건물 내부에죠. 건물 내부에 저장할 때 첫째, 용기에 수납해서 저장을 하라. 위험물을 담을 수 있는 전용 그릇, 전용 용기에 담아서 저장을 하라. 다만 유황을 덩어리 상태로 되어 있는 유황 그리고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두 번째 사항, 옥내 저장소에서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위험물은 지정 수량 10배마다 구분을 해서 10배 이내가 되도록 10배마다 구분을 해서 서로 간에 0.3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용기에 수납하라. 무조건 그릇에 담아서 한마디로 밀봉을 해서 저장을 하라는 거죠. 따로. 그리고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위험물은 지정 수량 10배가 넘어가지 않도록 10배 이하가 되도록 조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분해서 작게 쪼개서 서로 0.3m 이상의 간격이 되게 즉 30cm 이상의 간격을 띄고 저장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다음 옥내 저장소에 용기 수납해서 저장을 하는데 용기를 쌓는 높이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계에 의해서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기계에서 하역하는 건 주로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렇게 들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구조로 된 그런 용기만을 겹쳐서 쌓는 경우는 6m 넘어가면 안 됩니다. 6m 이하 되고요. 그 다음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삼석유류, 사석유류 그리고 동식물 유류 즉 인화점이 높아서 평상시 상온에서는 인화 위험이 적은 것들이죠. 그런 경우
수납용기로 되어 있는 것은 4m. 만약에 수납용기가 아닌 경우에 담기는 3m 이하로 저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옥내 저장소에 용기 수납하는 그런 저장물의 위험물 온도가 항상 55도가 넘지 않도록,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아무튼 용기에 각각 수납을 해서 저장들을 하고 있겠죠, 위험물을. 그런데 그 위험물 온도가 55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장을 하라 하는 기준이죠. 자, 이 앞 페이지에서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때 위험물은 류별로 각각 구분해서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외가 있었죠. 류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인데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죠. 류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원래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만 예외사항이죠. 옥내 저장소나 옥외 저장소에서 다음의 위험물을 류별로 정리해서 저장하고 서로 1m 간격을 두는 경우는 1m를 띄워서 류별로 딱딱 정돈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6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했던 것은 1, 2, 3, 4번이 주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인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을 제외한 일반 그냥 소금 종류의 인류 위험물과 그리고 오류 위험물, 이것은 섞어서 혼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류는 인류대로, 오류는 오류대로 같은 장소에 있지만 그 사이를 1m 이상의 간격을 둬서 저장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인류 위험물과 육류 위험물. 이건 원래 혼재 기준에서도 423, 524, 61 그래서 암기법이 있는데요. 61 그래서 인류와 육류는 혼재 기준에 속합니다. 그 다음 인류 위험물과 삼류 위험물 중에 황린 그랬는데요. 원래 인류물은 대부분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제외하고는 물에 소금은 녹죠. 물에 분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소금 종류는. 그리고 삼류위험물 중에 황리는 수조 속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큰 영향은 없습니다. 물론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을 제외하고요. 네 번째, 유류 위험물 중에 인화성 고체와 사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는 상온에서 어차피 가연성 증기가 나오고 사류 위험물도 거의 기름 종류이기 때문에 가연성 증기가 나오죠. 그래서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 5번. 삼류 위험물 중에 알킬 알루미늄과 사류 위험물 중에서 알킬 알루미늄이나 또는 알킬 리튬을 함유한 것, 일부분. 이런 종류는 같은 저장소에 저장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6번. 사류 위험물 중에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그러니까 원래는 유기과산화물만 따로 추려내면 이것만으로 된 것은 오류위험물에 사실 속한 거죠. 오류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이나 또는 이를 함유한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것 등등은 전부 다 같은 장소에 저장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위험물 성질에 따른 저장 조치입니다. 어떻게 저장하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 물 속에 저장하는 것. 황린하고 이氧화탄소가 있습니다. 황린은 삼류 위험물에 속하고요. 이氧화탄소는 사류 위험물의 특수인화물에 속합니다. 두 번째, 석유류, 등유 속에 저장하는 것. 칼륨, 나트륨, 리튬. 이 세 가지는 자연 발화성 물질이면서 또 금수성에 동시에 속하죠. 물기도 접촉하면 안 되고 공기도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름 속에 저장하는 거죠. 석유류 속에. 세 번째, 알코올 속에 또는 알코올을 적신 솜, 습면이라고 하는데요. 알코올로 적신 솜으로 쌓아서 저장을 한다. 또는 알코올 속에 저장한다. 니트로셀룰로스인데 니트로셀룰로스는 건조하게 되면 분해가 되면서 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촉하게 합니다. 네 번째, 아세톤 속에 저장하는 거, 아세틸렌인데요. 아세틸렌은 사실 그냥 가스죠. 여기는 위험물은 상온에서 액체와 고체로 된 것인데 아세틸렌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속한 그냥 가스 종류죠. 이 가스를 저장할 때는 아세톤 속에 저장하는데 이것은 가스, 고압가스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험물에서는 제외가 됩니다만 아무튼 특별히 저장하는 방법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 차광성 덮개. 이건 햇빛을 가리라는 거죠. 햇빛을 차단하는 거. 햇빛을 쏘면 안 되는 게 뭘까? 자꾸 햇빛을 많이 쏘면 안 되는. 인류 위험물,
삼류 유효물 중에서 자연 발화성 물품 이런 것은 햇빛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나 또는 발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햇빛을 가리라. 네 번째, 사류 유효물 중에서 특수 인화물 햇빛을 쏘면은 급격히 분해가 되거나 증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류 유효물 중에 또 육류 위험물 종류는 햇빛을 차단하라. 그 다음 여섯 번째, 방수성 덮개로 덮는 거. 방수성 덮개는 물기를 차단하는 거죠. 물기를 쪼이면 안 되는 거. 빗물이 뭐 이렇게 스며든다든지 하면 안 되는 무조건 방수성 덮개로 해서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거. 인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물과 반응을 하면은 분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류 위험물 중에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역시 물과 반응을 하면은 발열이 되면서 수소가스가 대부분 나오면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연소가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삼류 위험물 중에서 전반적으로 물기를 접촉하면 안 되는 금수성 물품. 금수성 물품은 물과 접촉하면은 동시에 다량의 열이 발생하고 대부분 다 가연성 증기가, 기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연성 기체가 열이 나오는 것 때문에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삼류 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 이런 종류들은 전부 다 물기 접촉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방수성 덮개로 덮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불활성 기체를 봉입을 해라. 불활성 기체는 주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인데 많이 쓰는 게 공기 중에 78%나 포함된 질소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질소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가게에서 사서 드시는 과자 봉지에도 빵빵하게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기체가 대부분 질소 기체인데요. 산화를 방지하고 다른 산화성 그런 기체가 접촉을 해도 산화가 잘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데 대부분 질소로 사용하고 알킬 알루미늄 아세트 알데히드가 대표적인데 쉽게 증발을 하거나 또는 공기하고 접촉이 되지 않도록 저장을 할 때 용기 내에 또는 탱크 내에 불활성 기체를 상부에 추가로 압력을 가해서 넣은 채로 봉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온도 관리입니다. 특별하게 몇 도 이하로. 대부분 위험물은 온도를 높여서 저장하는 게 없어요. 위험물 자체가 화재 위험성이 큰 물질들이니까 화재는 어때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재 위험이 커지겠죠. 불이 날 염려가 커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몇 도 이하입니다. 자, 디에틸 에테르 등, 아세트 알데히드 등이니까 같은 종류들이죠. 그 다음 히드로옥실 아민 등 이런 등등 붙어 있는데요. 먼저 40도 이하 보겠습니다. 40도 이하는 압력 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나 디에틸 에테르 그런 종류는 40도 이하로 저장하라. 그 다음 보냉 장치가 없는 이동 저장 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나 에테르를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40도 이하로. 그 다음 압력 탱크 외에 압력 탱크하고 압력 탱크 외라고 하는 것은 높은 압력으로 일정한 수준의 압력으로 눌러서 가압을 해서 저장하는 것은 압력 탱크고요. 그보다 압력이 낮은 것은 압력 탱크 외라고 합니다. 압력 탱크 외에 산화프로필렌 디에틸 에테르를 저장하는 경우는 30도 이하. 그 다음 압력 탱크 외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15도 이하. 아세트알데히드가 똑같이 압력 탱크에 저장할 때는 40도 이하, 압력 탱크 외에 저장할 때는 더 낮은 온도로. 압력 탱크 외면은 더 증발이 쉽게 되겠죠. 그러니까 온도는 더 낮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B점 이하, B등점 이하, 급격하게 끓어서 증기가 발생하는 B등점 이하로 저장을 해야 되는 거. 먼저 보냉 장치가 있는 이동 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나 디에틸 에테르를 저장할 때는 보냉 장치는 차가운 냉기를 그대로 보존해 주는 거죠. B점 이하로 보존을 해서 저장을 하라 하는 것이고요. 이 온도 관리는 제조소 등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옥내 탱크, 옥외 탱크, 이동 탱크 이처럼 야외 야적재 그냥 노출된 채로 그냥 용기 종류가 아니라 탱크 위주로 되어 있는 이 탱크에 저장할 때 그 탱크 내의 온도를 이렇게 관리하라 하는 기준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옥외 탱크에 저장하는 것만 다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구리, 동, 마그네슘, 은, 수음과 만나면은 폭발성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접촉하면은 화합이 되면서 폭발성 물질이 생성이 돼요. 아세트알데히드는 동과 만나면은 구리 아세틸라이드, 마그네슘, 은, 수은도 똑같습니다. 아세틸라이드라고 하는 폭발성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조그만 가열, 마찰, 충격에도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이러한 종류는 절대 접촉하면 안 됩니다. 아세트알데히드 그 5개 저장 탱크에 사용되는 설비, 접촉하는 설비는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으면 안 되고 이 성분이 함유된 합금도 안 됩니다. 두 번째, 냉각 장치나 보냉 장치. 약간 차이가 있죠. 냉각 장치는 온도가 올라가 있는 것을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장치고요. 보냉 장치는 이미 차가워진 것을 그대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죠. 보온 물병 같은 거 보면은 뜨거운 걸 담으면 뜨거운 채로 그대로 있고 차가운 얼음물을 담아놓으면 차가운 채로 그대로 있죠. 외부에서 열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보온 물병 자체가 뜨거운 걸 넣어놨는데 차갑게 식지는 않죠. 냉각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만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냉각 장치, 뜨거운 것을 차갑게 식혀줄 수 있는, 그리고 또는 차가운 것 그 자체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보냉 장치, 그리고 불활성 기체를 주로 이제 질소인데요. 질소 가스 자체를 봉입을 해서 위에서 눌러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설치하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옥외 탱크, 옥내 탱크 이런 종류는 압력 탱크 내에 저장할 때는 40도 이하, 압력 탱크 외에 저장할 때는 증발이 너무나 높은 압력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증발이 쉽게 안 되기 때문에 40도까지는 괜찮은데 위에 눌러주는 압력이 약하면은 액체 표면에서 많이 증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더 낮아야 됩니다. 15도 이하로 유지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동 탱크 저장소. 우리가 부를 때 탱크로리, 탱크로리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동 탱크 저장소에 저장하고 취급하는 조치사항들입니다. 첫째, 주입 속도는 1m/s 이하를 유지하라. 휘발유에서 등유로 바꾼다든지 등유 경유에서 휘발유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때 주입하는 속도는 1m/s 이하로 천천히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동탱크 저장소는 실어가지고 사용 장소에 또는 공급해야 될 곳에 싣고 가가지고 다시 공급해주고 빈 차로 돌아와서 다시 또 싣고 하고 이렇게 자꾸 이충전을 하죠. 그럴 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주입을 하게 되면은 마찰이 일어납니다. 기름 종류는 전부 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랬죠. 전기 부도체는 기름을 가공해서 플라스틱이 나오고 플라스틱 책받침을 문지르면 종이 쪼가리가 달라붙는 정전기가 발생한다. 설명드린 적이 있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것들이 한쪽으로 흘러서 밖으로 방출이 돼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발생했던 전기가 에너지가 한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정지되어서. 그게 정전기죠. 그래서 사류 위험물, 특히 이런 기름 종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증발이 쉽게 되는 가연성 증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더 정전기에 민감합니다. 정전기 에너지가 스파크가 튄다는 점에는 발화 위험이고 폭발 위험이 있죠. 자, 그래서 주입 속도를 천천히. 두 번째, 알킬 알루미늄을 저장할 때 저장 시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을 하고 그냥 저장을 할 때입니다. 그 다음 이걸 꺼낼 때는 꺼내는 순간에는 압력이 뽕 빠지게 되죠. 위험하죠. 그러면 더 가연성 증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꺼낼 때는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세트알데히드를 저장하는 건데 아세트알데히드는 100kPa 이하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누른 채로 저장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세트알데히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를 저장할 때 보냉장치가 있는 탱크에 저장할 때는 B점 이하로, 그 다음에 보냉장치가 없는 탱크에는 40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40도 이하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5번 위험물을 주입할 때 인화점 40도 미만인 것은 원동기, 즉 엔진을 정지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0도 미만에 해당되는 게 조사를 해보면은 휘발유, 가솔린이죠. 주유소에서 휘발유 자동차는 엔진을 정지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물론 디젤차도 정지를 해야죠. 주유 중 엔진 정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위험물 주입할 때 인화점 40도 미만인 거. 특별히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는 것은 휘발유를 주유를 할 때 엔진을 정지한다. 6번째, 결합금속구 재질은 노쇠로 된 육류위험물은 사용이 금지가 되는데 나머지 류는 혹시 액체로 된 거, 이렇게 서로 이충전할 때 호스를 연결하는 결합금속구 재질은 노쇠로 된 것을 사용을 하라. 그리고 스파크가 튀지 않는, 불꽃이 튀지 않는 재질로 합금으로 된 것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 휘발유, 벤젠 그리고 그 밖에 정전기 발생이 우려가 심한 이런 액체 위험물은 이동탱크 저장하고 취급하고 이충전할 때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접지 작업 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접지를 해야 됩니다. 접지선을 땅으로 연결해서 접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라.